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60대 이상이신 분들, 아니면 부모님이 6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하나가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혜택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65세 되면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던 지하철 무료 승차, 65세 되면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던 기초연금, 65세 되면 당연히 할인받는다고 생각했던 병원비, 통신비, 공공시설 입장료. 그런데 만약 이 기준이 갑자기 70세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렇지만 아주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65세부터 70세 사이에 5년, 무려 5년 동안 받아야 할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슈에서 이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198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면 수도권 지하철을 포함해서 전국 도시철도를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42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노인 복지 혜택입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소득인 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면 매달 최대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779만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 혜택 강화입니다. 65세가 되면 병원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네 의원 방문 시 본인 부담금이 1,5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제한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네 번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이동통신 기본요금에서 매달 최대 1만 2,100원을 할인받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박물관, 공원, 고궁, 능원 등 각종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입니다. 2026년 기준 전국에서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운영되는데 65세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외에도 철도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수십 가지 혜택이 모두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70세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와 전문가들이 왜 이 논의를 시작했는지 이해하려면 숫자를 하나 알아야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나라가 된 겁니다. 2040년이 되면 이 비율이 4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나라. 그러면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막대한 복지 혜택을 주다 가는 나라. 살림이 버티질 못한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주된 걱정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간 단기 순손실이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노인 무임승차입니다. 서울 지하철만 봐도 매년 무임승차 손실이 3,200억 원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총 1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무임승차로 발생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779만 명이 받고 있지만 고령화가 계속되면 수급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나라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입니다. 1984년에 노인 무임승차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고작 5.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를 넘어섰습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또 하나 드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대수명입니다. 1984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66.1세였습니다. 그때는 65세가 되면 1년도 채 안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65세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아니라 아직 20년 가까이 남은 중반부인 겁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72세 노인의 건강 수준이 2011년 기준 65세 노인의 건강 수준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몸이 그만큼 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5년부터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4차례 열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3단계 조정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2030년까지입니다. 사회적 신호 발신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 무료 입장 연령 기준을 순차적으로 올립니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노인은 70세 이상이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법정 정년도 65세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2030년까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이 70세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2단계는 2040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까지 건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70세로 늦추고 국민연금 정상 수급 개시 나이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3단계는 2040년 이후입니다. 모든 제도에서 노인 기준 연령이 70세로 통일되는 단계입니다. 대구시는 이미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시작해서 매년 한 살씩 올려 2028년에는 70세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입니다. 대전시도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논의가 현실이 된다면 지금 60대 중반 분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은 지금 65세에서 70세 사이, 즉 1956년생부터 1961년생 사이 분들입니다. 지금 65세에 받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앞으로 70세가 되어야 받는다면 5년 동안 지하철을 내 돈 주고 타야 합니다. 매일 2번 지하철을 탄다고 치면 하루 2,800원,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겁니다. 5년이면 500만 원 이상입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면 5년 동안 매달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못 받는 겁니다. 5년이면 최대 2,4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공공시설 무료 이용도 마찬가지이고 통신비 할인도 마찬가지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수십 가지 혜택이 5년씩 늦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제일 반대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찬성 비율이 무려 81%에 달했습니다. 오히려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제일 많이 찬성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65세가 된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탈 때 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70세는 넘어야 진짜 노인이지 65세는 아직 중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조사했더니 평균 72.6세가 나왔습니다. 법적 기준인 65세보다 7.6세나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이 기준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고 해서 혜택 자체를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들은 사실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세금을 내고 나라를 키워온 분들에게 드리는 당연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나이 기준을 올리려면 그에 맞게 다른 제도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년 연장이 없이 노인 기준만 올리면 65세에 직장에서 나와서 70세까지 5년 동안 수입도 없고 혜택도 없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올리는 것보다는 소득 기준으로 혜택을 나누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소득 상위 30%는 요금을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2030년 무임 비용을 현재 예상의 71.7%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말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은 계속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이미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더라도 월 소득 약 370만 원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없습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만 무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일본 도쿄도 7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만 저렴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구는 이미 시행 중이고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이 70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연금이 2027년에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의료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가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중요한 건 변화하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65세 이하이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노후 준비를 그에 맞게 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변화는 단순히 복지 혜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노인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정년 연장, 재취업 지원, 연금제도 전반의 개편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노인 기준만 올리는 것은 결국 혜택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2030년까지, 기초연금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현재 65세에서 70세 사이 분들이 받아야 할 혜택들이 최대 5년 동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변화하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 주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제도, 지금 이슈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